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외국의 사례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학생 유치와 연관해서 미국 국가 정책을 보니까 고등교육을 통해서 연구와 산업의 고급 인력 또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을 상당히 국가 정책으로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비자를 까다롭게 하면서 미국에 있는 많은 대학들이 경제 재정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분석 기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나다 같은 경우에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만 해도 외국인 학생으로 인한 재정 수입이 5억 달러에 달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일자리가 10,000개가 창출된다. 뭐 이제 그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학생 유치가 국가 재정 수입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까지 창출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중국은 그 외국인 학생 유치를 70년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시작하는데 외국인 학생들을 국가 장학금으로 처음에 유치하면서 그 다음에 개인 자금으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을 전환을 병행합니다. 현재 37만 7천 명이고요. 특별히 베이징대와 칭화대 같이 주요 명문대가 완전히 영어로만 수업하는 과정들을 개설해서 외국인 학생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인구 감소와 대학 재정난 타개를 위해서 1980년대부터 재구조화하는 교육계획을 시행하면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국가 전략으로 수립해서 지금은 2008년에 유학생 30만 명 목표를 설립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유치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학생들이 특별히 그 대학과 지자체가 연계해서 외국 유학생이 와서 공부하면서 일할 뿐만 아니라 졸업하고서도 현지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연계시키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적인 비즈니스로 이 일본 정부도 진행하면서 재정난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고령화로 인한 또 필요되는 인력들을 수급하는 일들을 그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정부도 2007년에 이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2010년까지 5만 명을 목표로 했는데 2007년에 이 목표에 이제 도달했고요. 2015년에 아주 매우 구체적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 20만 명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매우 다양한 계획들과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특별히 2017년 통계로 보면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이 12만 명을 넘어서게 됐다는 사실을 보게 되고, 특별히 좀 의미 있는 것은 석사 과정이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뭐 그렇게 순서로 되겠습니다. 한일 3개국의 유학생 정책을 비교한 것을 표로 잠깐 만들어 봤는데요. 특별히 다른 것보다도 배경 목적에 있어서 우리 한국은 유학 수지 개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 대비 학생 충원, 그러니까 지금 대학의 현재 상황과 연관해서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중국은 인재 유출에 대응하고 그 다음에 대학 수익 창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일본은 고도의 인재를 획득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학생 충원, 사회적인 그런 것까지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세계 국제 유학 시장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 유학생 중에 한국에 오는 유학생이 비율이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내의 대학생 대비 유학생 비율로 생각할 때 한국은 2%, 전체 학생의 2%만 유학생인데 OECD 국가 평균이 외국인 유학생이 8%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2%거든요. 그러니까 8%가 되려고 그러면 현재 아까 12만 명이 좀 넘는다 그랬는데 약 50만 명이 넘어야 OECD 평균만큼의 유학생을 저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또 인증 제도가 생겼는데요. 사실 이제 이게 좀 개선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중도 탈락률이 1% 이하가 돼야 비자 발급이 자유롭게 이렇게 신청한 대로 나옵니다. 학교에서. 안 그러면은 보통 한 50% 넘기가 어렵다 그래요. 그냥 인증만 받으면. 인증을 받지 못하면 비자 받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학생들이. 근데 이제 이게 과연 적절한가? 지금 수도권에 있는 대학의 한국 학생들의 중도 탈락률이 뭐 거의 3.5% 6% 그런데 외국 학생을 데려와서 중도 탈락이 1%대 미만으로 유지하라는 이 표준이 너무 좀 과도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저희도 어렵게 이걸 지금 그 국제교육 인증을 받았는데요. 유지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대학마다 이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해서 왜냐하면 국가가 대학에만 책임을 묻기 때문에 비자를 준 것도 정부인데 하여튼 그 불법 체류한 것에 대해서 사실 어느 나라도 묻지 않는 책임을 우리 한국에서는 대학에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불법 체류를 낮추기 위해서 대학 직원들이 마치 흥신소 직원들처럼 불법 체류자들을 찾으러 다니는 전담 직원이 뭐 큰 대학들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은 부담으로 상당히 많은 대학들에 작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해외 영토 시장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의 이제 사이버 대학들이 있는데 이게 뉴욕 타임즈에 골드러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미국 대학들이 해외에 브랜치를 만들고 사이버 대학을 개설해서 외국 학생들에게 학위를 판매하는 일에 대해서 골드러시다. 그러니까 금광을 지금 찾았다 하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 영토 확장 측면에서 국가 정책의 이 사이버 강좌 또 이렇게 브랜치 확대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강조됐으면 좋겠는데 어제 기사에 보니까 교육부 시행령으로 해외의 교육 콘텐츠를 팔 때는 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나서 이 절차가 또 어떻게 될지 제가 상당히 좀 궁금하고 이게 또 지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저희 삼육대학으로 좀 들어가면요. 특별히 저희가 외국인 프로그램을 대학 안에 독립적인 하나의 대학을 하나 새롭게 세운다는 개념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요. 벌써 이제 저희들이 상당한 학생이 늘었고 아마 내년 되면은 상당한 그 수의 학생들을 저희가 확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 장학금 뭐 확대하는 방안들을 저희가 좀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맞춤형 전공, 또 맞춤형 사이버 강좌, OCW를 강화하고 특별히 맞춤형 학생 지도를 저희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15명의 브라질 학생들이 와 있는데 아마 지금 한 60명 정도가 지금 언어과정에 오겠다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유럽, 아프리카, 북미, 유럽 등에서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공동학위 과정을 지금 저희가 계속 확대하고 있고요. 또 현지에 한국어 과정을 설립하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익스텐션 스쿨을 확대하는 것, 이건 교육부와 계속 저희들이 대화하면서 열린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인증받지 않은 대학, 그러니까 다시 미국은 국가 인증이 아니고 그 학회별로 인증이 이루어지지, 과목 분야별로 인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인증을 안 받고 그냥 지역별로 주정부에 등록만 된 학교들도 비자가 발급된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의 개방성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제화와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고요. 또 해외 캠퍼스 설립 시 대학 구조 조정 가속화로 인해서 효과적이고 신속한 구조 조정 실현이 가능하도록 법적인 지원이 빨리 확충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제 개인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다 할 수 있는 정책으로 좀 가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아는 한 미국 대학은 아프리카의 어떤 지역에 그 대학에 방학 때만 가서 수업을 하고 그 학점을 쌓아서 그 대학의 학위를 받게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좀 더 과감한 익스텐션 브랜치 스쿨을 허용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버 학위 수출을 허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한국
지금 대학에는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상당히 유학생 정책이 다른 나라보다 늦었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는 지금 여러 연구 논문이 나왔습니다만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그 학업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언어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한국 학생들과 같이 경쟁하다 보니까 한국 학생들은 그 학생들과 함께 뭐 팀 프로젝트나 이런 걸 하는 걸 싫어하고 또 상대 평가를 지금 강조하다 보니까 외국인 학생들의 성적이 주로 뭐 C, D, E를 이렇게 차지한다든지 그래서 철저한 어떤 학사 관리, 상담 또 교수들의 관심을 바탕으로 해서 유학생들의 질을 어떻게 높이고 그 다음에 그들의 교육 만족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 뭐 그게 저희들의 고민이고 지금 계속 그 문제를 갖고 실험하고 있습니다. 재학생이 한 20% 정도의 유학생만 각 대학이 확보한다 그러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재정적인 문제를 거의 몇 년 안에 뭐 극복하고 도약의 기반을 쌓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인 교육을 통해서 봉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저희들의 하나의 비전인데요. 그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그런 의식을 부여하고 또 졸업한 이후에 한국에 대한 호의적인 그룹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대학을 거쳐간 외국인 학생들이 모교로 생각하는 애교심을 갖게 만드는 그 가치관 부여, 네? 사명감 부여 뭐 이런 것들이 저희들의 마지막 고민입니다. 세상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부족이다. 네, 그 인물은 저희 나름대로 그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는 사람, 저희 심령 속에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나침판에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인재뿐만 아니라 세계를 변화시키는 인재를 양성하는 한국 대학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